단상 전력의 전압계 3개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 이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전력을 측정하느냐라고 한다면 요렇게 부하가 있어요. 이 부하에다가 소비 전력이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 여기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1이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I입니다. 그리고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존재하니까 얘는 임피던스 회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 부하에서 실제 소비되는 전력은 V1, I,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전력이 소비될 텐데 V1, I, 코사인 세타의 이 전력을 전압계 3개로 측정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3전압계법입니다. 그러면 벡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자, 부하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역률을 가지고 있어요. 전류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위상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게 V1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벡터를 그려보면 전류가 I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I 벡터 맞습니까? I 벡터보다 코사인 세타만큼의 위상 차이가 생기면서 V1 벡터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I하고 V에다가 곱에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그게 전력이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V1이 존재했을 경우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겠죠? 그 직각삼각형의 높이 부분은 V1의 높이 성분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알죠? 자, 직각삼각형의 밑변 성분은 요거 밑변 성분이죠. V1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알죠?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압계에 대한 어떤 위상차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부하하고 직렬로 저항을 연결합니다. 부하하고 직렬로 저항을 연결해요. 그래서 전압계를 V2를 부하하고 연결한 저항이죠. 양단에 걸어줍니다. 이 V2의 전압은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거죠. I만의 회로니까 역률이 100%니까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은 역률이 100%인 전력이 소비되겠죠. 그런데 이 전력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하의 전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V2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것이 되겠죠. 여기 아래 걸리는 전압은 그렇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V2를 보면 얘가 V2가 되는 겁니다.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V2죠. 자, V1은 부하 양단의 전압이죠. 그리고 V3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렇게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게 V3죠. V3라는 것은 V2의 전압과 V1의 전압을 더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게 V3예요. 이해되겠습니까? R의 전압과 부하의 전압을 더해준 게 V3가 됩니다. 그러니까 V3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전압과 요 전압을 더해준 거예요. 그 더해준 전압이 뭐예요? 벡터의 합의 평형사변형의 법칙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게 얘가 V3가 되는 거죠. 즉 V3는 V1 벡터와 V2 벡터의 합의 벡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전압, 즉 V1과 V2에 대한 벡터 합이 V3에 대한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V3에 대한 전압이 입력 전압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전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압이 제일 크죠? 이건 부하단의 전압이고 이건 저항단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그려집니다. 따라서 이 V3는 어떻게 구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평형사변형의 법칙이니까 거기에 있는 삼각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것이 요거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요것이 요거 되는 거죠. 따라서 V3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V3라고 하는 것은. V3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밑변. V2에다가 V1 코사인 세타를, V2에다가 V1 코사인 세타를 한 것을 제곱, 높이. 높이는 요게 되겠죠? V1 사인 세타죠? V1 사인 세타를 요것을 제곱한 것이 되겠죠? 요것을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게 어느 거예요? 바로 요 빗변이 되겠죠. 빗변. 여기에 있는 이 빗변의 크기가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그것을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안에 있는 거죠.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 전개합니다. 전개하고 묶을 거 묶어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걔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죠? 이게 벡터 합입니다. 벡터 합. 벡터 합입니다. 자, 이것을 양변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양변을 제곱.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양변 제곱하면 요거 되겠죠? 요거잖아요, 여기서. 요걸 제곱하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 루트 벗겨지고 이건 제곱이 되겠죠? 루트 벗겨지고, 제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역률 구할 수 있죠, 역률. 여러분들 역률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역률 못 구하진 않아요.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전압계 3개 가지고 역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2배의 V1, V2. V3의 제곱에 마이너스 V2의 제곱에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죠. 요거 넘어가면 되잖아요. 2항, 2항 하면 되죠. 요것도 2항 하면 되죠. 요 식을 정리하면 이제는 2항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2항하고 요거 2항하고 요건 나누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요 식에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역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을 구하라 그랬을 때 처음에 전력이 어떻게 됐어요? 요게 전력이죠. 여기는 V1이 있고 I가 있고 역률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전력 P는 어떻게 됩니까? V1 I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요거잖아요. V1 I 코사인 세타가 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대입합니다. V1 I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2배의 V1, V2, V3의 제곱에 마이너스 V2의 제곱에 마이너스 V1의 제곱인데요. 자, 여기서 I는 얼마입니까? 그림에서 보세요. I는 R분의 V2죠. R을 알고 V2를 알고 있기 때문에 I는 R분의 V2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I 대신에 뭘 집어넣어줘요? R분의 V2를 넣습니다. R분의 V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보세요. V1 약분되죠. V2 약분되죠. 됐나요? 제곱 빼먹었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정리하면 요게 뭐가 남아요? 2R분의 1이 남죠. 2R분의 1. 그리고 뭐죠? 여기 남는 게 있어요. 여기 남는. 여기 이제 뭐가 남겠어요? V3의 제곱에 마이너스 V2의 제곱에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전력계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전압계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할 때는 전압의 제곱을 했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죠. 외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외울 거라고. 근데 뭐 외웠다고 쳐도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공식이 된다면 뭐 이런 것이 공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하래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전압계 3개의 단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전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하는 건 참 좋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답이 아닌 게 딱 보인다는 거죠. 보자마자 답이 아닌 게 뭐죠? 이거가 바로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보자마자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답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무조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죠? 전력은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I 자승 R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어떻게 되죠? R분의 V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안다니까요. R이 이런 형태의 분자에 와 있으려면 요것들은 뭐가 돼야 되죠? I가 돼야 되죠. I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스타일이 돼야 되잖아요. 전압이 되어지려면 R은 분모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분모.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은 얘하고 얘가 답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자주 해드리잖아요. 보는 눈, 즉 기본을 알고 있어야 실력이 올라간다고요. 실제 계산 안 해도 돼요. 딱 보면 요거 두 개는 답이 아닐 거고요. 요거 중에 하나인데 3전압계법이거든요. 전압계 3개거든요. 전압계 2개잖아요. 이건 답 아니겠죠.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객관식이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객관식의 맹점입니다. 객관식은 반드시 답을 문제 보기 4개 중에 하나로 주어지고 있고 또한 객관식의 답의 가나다라가 다 힌트입니다. 그 힌트를 보면 답이 뭔지를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죠. 눈치를 한번 채보세요. 어떤 스타일인가? 전력에 대한 스타일을 알면 이 스타일만 알면 전력에 대한 스타일만 알면 이거 답 찾는 게 어렵겠냐는 얘기죠. 아닌 거죠. 요거 R분의 V제곱 꼴이잖아요. 이게 R분의 V제곱 꼴이잖아요. 단지 2분의 1이 있다는 것 뿐이죠. 자, 이게 이제 왜 2분의 1이 나왔냐라고 하는 것은 벡터 합성 때문에 나온 건데요. 벡터 합성 때문에. 요 벡터 합성 때문에 나오는 이 2분의 1, 이거는요, 3전류계법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 이따가 전류계 3개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할 건데요. 거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2분의 1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전류계도 2분의 1이 나와요. 요게 지금 나중에 이제 전류계에 대한 공식이 되는데 얘도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은 공통이에요. 그 I자승 R이죠. 딱 보세요. I자승 R이죠.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틀을. I자승 R 꼴이잖아요.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틀이 뭐 어느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 전기는 다 놀지 그 기본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특별한 공간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기본을 아는 것. 이런 내용들은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도 쉽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아닐까요? 단순하게 다른 데 하는 것처럼 공식 주고 이거 외우고요. 이 식은 이거니까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답 나와요. 이런 것은 강의 안 한 사람도요. 할 수 있어요. 공식 적어주고 3전류계법 공식이 역률이 이겁니다. 이거 외워서 여기 숫자들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럼 답 나옵니다. 계산기 누르면 되죠.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보는 연습해볼까요? 자, 계산기 눌러서 답 나왔습니다. 그럼 0.625가 나온 게 답이죠? 1번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게 다른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공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부, 그런 강의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읽어주는 거죠.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공부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류계의 세개를 가지고 이 부하에 대한 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전압계를 가지고 할 때는 부하하고 직렬로 연결해야 전압이 달라지겠죠? 요거는 아는 이야기죠? 전류계로 하려면 부하하고 병렬로 연결해야 그 전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류가 분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전류계 3개를 가지고 전력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I3가 흐르죠? 그렇죠. I3.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가 부하 양난에 걸리겠죠? 그거는 R에다가 I2가 흘러요. 그러니까 전압 V는 뭐가 돼요? R, I2가 되겠죠? 소비되는 전력이라고 하는 P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V, I3 코사인 세타인데 V라고 하는 것은 R, I2입니다. R, I2거든요. I3 코사인 세타가 소비되는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벡터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I3에 대한 이 전류하고 여기 I2에 대한 전류의 합이 I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에 I2는 당연히 R만에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뭐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전압하고 동상인 전류가 I2예요. 그러니까 V라고 하는 전압과 동상인 전류 I2하고 마찬가지로 I3 전류하고 이렇게 위상차가 세타 있죠.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게 세타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합성, I2하고 I3의 합성이 I1에 대한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I2라면 그거 더하기 요거죠. 요거. 그럼 결국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거하고 같잖아요. I3 밑변이죠.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수직선 내려보세요. I3 밑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I3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당연히 이것은 높이 성분이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죠? 높이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I3 사인 세타. 됐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빗변을 구하는 거죠. 그게 I1이에요. 그러면 이거 I2에다가 I3 코사인 세타에서 제곱해주면 되죠. I2에다가 I3 코사인 세타에서 이거 제곱을 해주면 되죠. 더하기 I3 사인 세타에서 이것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제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곱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결과입니다. 동일한 결과.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전압계처럼. 똑같은 형태가 돼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올까요? 2배의 I2, I3가 될 거고요. I1의 제곱에 마이너스 I2의 제곱에 마이너스 I3의 제곱이 되겠죠. 제일 큰 전류에서 빼주는 거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전력 P는 어떻게 됐죠? R, I2, I3 코사인 세타였죠. 이걸 대입하는 겁니다. R, I2, I3 코사인 세타 2배의 I2, I3, I1의 제곱에 마이너스 I2의 제곱에 마이너스 I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역시 약분 시켜버립니다. 뭐만 남죠? 남잖아요. 남는 거 그대로 정리해보면 얘는요 2분의 R 남고요. I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력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한 가지만 해보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그냥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ohm의 저항이고 전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A1이 제일 큰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전력은 2분의 1은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I 자승 R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큰 전류죠. 큰 전류. 큰 전류가 얼마입니까? 10이죠. 나머지는 순서 바뀌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력 437 나옵니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역률 구하라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하죠? 코사인 세타는 작은 거 2배 되는 거죠. 2, 3. 그러니까 4, 7하고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얼마입니까? 10이죠. 10의 제곱에 4의 제곱에 7의 제곱. 4하고 7은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0.625죠. 자, 이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관계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역률과 전력에 대한 관계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답이 이렇게 보면 625, 547, 647, 747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47, 437, 437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487, 507 이래 나와 있는데 요거 2개 나오고 이거 달라진단 말이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모두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다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건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중에 하나만 찾으면 답이 되는 거니까요. 625가 되든 547이 되든 647이 되든 747이 되든 그거 하나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한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전력을 구해서 이 437을 구했다면 이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뭘 구해야 돼요? 역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구하라? 역률만 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혼동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력 P는 여기가 R의 스타일이죠. 2분의 1은 공통이죠. 2분의 1은 3전압계 3전류계 공통이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I 자승의 형태죠. 여기 큰 거에서 나머지 작은 거 2개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R분의 V제곱의 형태로도 가면 돼요. R분의 V제곱의 형태. 굳이 공식을 외운다라고 한다면 3전압계법은 R 2분의 1은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R분의 V제곱이죠. 제곱에 V제곱이죠. 요거는 큰 거가 되고 작은 거 2개 빼주면 되겠죠. 그런 형태라고 하는 거. I 자승 R이냐 R분의 V제곱이냐 그런 형태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겠죠. 결국은 이제 앞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력에 관한 이야기는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또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정리 다 되죠?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했죠? 이해했어야 돼요. 다 이해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전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했으면 이게 내일 와가지고 몰라요 라고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력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